자세 제어는 좀 빨리 들어오네요. 네. 지금 후륜구동으로 가는 거죠? 네. 네. 후륜구동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트럭의 속도가 맞나 이게? 이게 예, 재밌는데요? 오? 코너를 타기도 하네? 그러니까요.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뭐 언더가 억제되어 있는 걸 그렇다고 치고 그래요? 예. 픽업인데 짐을 실지 않은 상황에서도 얘가 거동이 좋은데요. 그 다음에 잘 버텨요. 자, 이게 네, 좋아요.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코너링 포스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걸 세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. 좋은데요. 기대보다 훨씬 굉장히 좋은데요. 네. 저 사실 아까 네. 하부 볼 때 뭐 와인딩 굳이 할 필요 있겠어라고 제가 그러니까. 말을 할 때 마음이 한편에 솔직히 염려가 됐었어요. 왜냐하면 예. 이게 뒤에가 저거잖아요. 그 네. 뒷서스펜션이 네. 그 리지드 엑셀인데 네. 리지드 엑셀에다가 판 스프링이잖아요. 리프 스프링이란 말이에요. 네. 네. 그래갖고 이 판 스프링은 횡력을 지지하는 포인트가 몇 개 없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거 야 네. 이게 정말 횡지 확실했다가 이게 그냥 밀리죠. 서스펜션 네. 날아가면 네. 차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? 그러니까요. 이게 염려. 근데 그거 전혀 염려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자, 이게 그 코너링이 있고 디렉셔널 리스판스라는 게 있어요. 여기서 말하는 코너링은 측면 가속도를 견디는 힘이에요. 안정적으로 유지하는. 그 다음에 디렉셔널 리스판스라는 거는 그 측면 가속도에서 이제 방향을 전환할 때 어떤 시간을 정량화하는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동을 잘 추스릴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. 자, 지금 이 차는 코너링이 괜찮아요. 방향 전환은 안 좋은데 이걸 이제 차량의 어떤 중량, 컨셉, 그 다음에 롤 이런 거 영향을 많이 받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터닝, 코너링은 괜찮은데 방향 전환은 좋진 않는데 보통의 이 정도 사이즈의 픽업은 방향 전환이 좋을 수가 없어요. 심지어는 코너링도 이 구조에서는 좋을 수가 없는데 얘는 지금 코너링이 좋아요. 좋아요. 네. 그리고 그 자세 제어가 숨은 듯이 계속 들어와요. 지금 후륜구동에 언덕 위에서 클라임 올라가는 길에서 악셀을 밟으면 아무래도 뒤에 힘이 더 가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뒤가 살짝 미끄러질 때 잡아요. 네. 근데 그 잡는 게 별로 이렇게 이 계기판 불 들어오는데 안 보면 잘 못 느낄 정도로 잘 잡아요. 그래서 더 안정감이 있다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자세지를 꺼버리고 타면 막말로 좀 이렇게 오버해서 이야기하면 드리프트도 가능할 것 같아요.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정도의 롤을 허용을 하면서 버텨내는 게 참 그러니까요. 기특하네요. 네. 밀리지 않고 버텨내는 게 정말 기특합니다. 네, 거동 제어에서 SUV급 이상의 이 덩치를 가지고 이렇게 자세 제어를 매끄럽게 부드럽게 뒤에서 숨어서 잘해주는 차가 흔치 않죠. 흔치 않거든요. 지금 코너를 돌아 나갔을 때 느낌을 종합을 해서 렉스턴이랑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시니까 렉스턴이랑 얘기를 해드리면 렉스턴 스포츠보다 한 단계 위네요. 네. 거동에서는 훨씬 좋습니다. 그리고 특이하게 그 에스컬레이드나 이런 차들보다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바디온 프레임이라 그러면 특유의 그 프레임 위에 차체가 덜렁거리는 느낌. 그죠? 네. 그게 항상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얘는 그게 별로 잘 안 느껴지는 정도 같아요. 그거를 뭐 몸으로 느낀다기보다는 어떤 구조화로 느끼잖아요. 그러니까 그 구조화가 좀 덜하시다는 말씀이신데 확실히 유니바디에 좀 더 가까운 단단한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도 이제 약한 회전이든 강한 회전이든 롤이 기본적으로 발생을 하거든요. 요 정도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하중 이동이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횡력에 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판 스프링은
이 접지를 오래 유지를 못 하잖아요. 그러다 보면 이제 밀리는 현상 때문에 거동 불안전으로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옆방향 쪽으로는 지지력이 약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다리 힘이 약하면 네. 좀 몸이 흔들리잖아요. 네. 그런 느낌이 들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아니고요. 그러니까요. 픽업이고 짐이 실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거동을 만들어 낸 건데 저 강철 지지를 어떻게 만들고 얹어놓고 조율을 했을까요? 네. 공돌이 많이 갈아넣겠는데요? 재밌네. 이런 세팅이나 이런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픽업에서 그래 뭐 이 정도 달릴 거야 라고 하는 거보다 훨씬 잘 달려요. 훨씬 느립니다. 그리고 디렉셔널 리스판스는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코너링은 같은 급에서는 거의 상급이에요. 지금 상급이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이런 차를 리뷰할 때 뭐 이 수준에서 잘 달리는데 세단에 비하면 한 10% 15% 속도는 떨어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얘는 거의 근접하고 근접해요. 거의 그러니까 걔하고 다이다이라고까지 말씀 못 드리고 진짜 거의 근접해요. 근접하고 있습니다. 스포츠성이 없는 물은 그분은 나을 수 있어요. 세단보다는 나을 것 수도 같아요. 있어요. 아니 픽업인데 그러게. 또 이게 5.4m가 넘는 미국 미드 사이즈의 다용도 짐차 트럭인데 그러니까요. 이제는 이런 세팅도 하네요. 이게 가능해진다는 게 야 이게 도대체 이제 설계 파트에서 어느 정도로 이 현가를 설계하시는 분들의 능력치가 올라가 있는가 라는 거를 단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성을 지금 넘어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설계 능력이. 재밌네. 자, 뭐 받아서 이렇게 극찬하냐 하는 분들 때문에 한마디 하겠습니다. 사상금지가 있습니다. 재질은 진짜 싸네요. 싸네요. 에이. 네, 그냥 싸다. 편의장치도 없고, 이걸 어제 때문에 그렇지 것들은 없다며요? 네, 맞습니다. 그 돈에? 그래요? 아, 진짜. 현타 온다. 미국 포터라고 보시면 그렇죠. 예, 맞아요. 미국에는 1톤 트럭이 이런 거예요, 이런 거. 그래서 거기서는 그 소형 트럭을 다 이런 걸로 쓰니까, 우리처럼 뭐 봉고 트럭, 뭐 포터, 야무진 이런 게 이제 이런 겁니다. 좋네요. 근데 거동면서는 진짜 이 픽업 중에서 원탑을 고르려면 딱 이거 고를 것 같아요. 내려갔다가 원more time. 사륜으로 한번 가보죠. 그리고 이게 트래버스보다 재미있어요. 훨씬 나아요. 아니 왜 재밌지? 그러게. 아니 트래버스는 유니버스에다가 뒤에 서스펜션도 그 파이브링크의 코일스프링인데 이게 이거 말이 되나?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낫대요. 이게 왜 이러지? 값도 싼데. 그러니까. 이거 하나 사고 싶다 진짜. 특히나 우리 대표님은 뭐라도 실을 수 있잖아요. 쓸모가 많죠. 쓸모 있잖아요. 달러판 같은 길을 지날 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바디원 프레임에서 차체가 그 프레임에 물려있는 그 유격에 의한 덜렁거림 그런 이야기를 늘 했었거든요. 얘는 별로예요.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판이 튀는 건지 캐빈의 어떤 이질감 때문에 느껴지는 건지 그 경계가 아리까리할 정도밖에 안 튀어요. 그러니까 지금 캐빈 설계도 되게 잘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주행 질감은 이런 비슷한 급에서는 이 가격이 저렴하네. 그러니까 그래서 저렴하네. 제가 가격이 되게 싸게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주행 질감을 보면 콜로라도 좋은데? 사람이 뭐에 하나 꽂히면 딴 게 안 보이잖아요. 그렇죠. 이 싼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. 싼 게. 응? 들어오긴 해요. 들어오긴 해요? 싸요. 이런 거 있잖아요. 좀, 못생겼는데 매력이 있거나. 그런 건 좀 아닌가?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? 일 잘 못할 것 같은데 엄청 잘해. 눈치 없을 것 같은데 엄청 센스 있어. 뭐 이런 경우. 뭐 하여튼, 그렇습니다. 지금 이게 기대보다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네 주제에 이 정도면이 아니라
얘가 왜 이러지? 뭐 이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차원이 다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면 와 괜찮은 데가 아니라 그래 이거 픽업이 아니랬고 이런 사이즈의 SUV나 뭐 좀 잘 달린다고 하는 뭐 그런 형태의 어떤 SUV 뭐 그런 거랑 비교해도 안 빠지겠는데 뭐 못 이런 달리는 건가요? 승용차보다 네. 잘 달려요. 네네. 그러니까 GM이나 쉐보레는 이렇게 쓸고컬이 있어 가끔. 네. 근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서 이 정도까지 될 이유가 없는데 들어가 있단 말이죠. 왜 이런 걸까요, GM은? 그 자원 배분을 잘 네. 못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여기에 돈을 써야 되는데 이 상품은 저기에 돈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돈을 쓰고 네. 저 상품은 저기에 돈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돈을 쓰고 그러니까 이제 타겟팅이라 그럴까? 아니면 그 엔지니어들이 인싸가 아니라 아싸인가 봐. 그럴 수도 있죠. 네. SUV에 살 바에야 짐을 만약에 내가 혹시라도 실거나 뭐 이렇게 캠핑을 가거나 할 일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고려해서라도 이거 하나 사도 괜찮겠네. 그럴 것 같아요. 네.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. 지금. 관심이 없는 저조차도. 이렇게 제너럴 모터스 얘기하면서 놀리면서 뭐 제너럴이 멀펑셔닝이다 얘기했잖아요. 네. 제너럴 한 오류다. 얘가 오토는 할 필요 없겠죠. 4년만 갈까요? 예 사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제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제 어이없는 결합에서 그 문제를 일으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집착을 해서 기술을 구현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렇거든요. 확실히 이제 이 하부 쪽에 소음이 증가를 하네요. 네, 사륜 딱 들어가니까 소음이 좀 아무래도 이제 파트타임이다 보니까 얘는 물리적으로 뭐 65대 35 이런 식으로 배분을 아예 그냥 정해놓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하부 쪽에서 주행할 때의 그 드라이브 샤프트에서 약간 우웅거리는 그 소리. 출력 축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좀 도드라지네요.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재미없으면 다시 안 가거든요. 네, 다시 갑니다. 그것도 자신해서 갑니다. 자, 이건 또 훨씬 자신감이 이건 또 생겼어요. 뭐야? 이건 또 그냥 뉴트럴하잖아 이거. 왜 이래? 정신 차려 너. 이것도 멀펑셔닝 같은데요? 잘 돌아가는데. 더 잘 돌아가는데. 너가 없어. 너가 딱 들어 빼주고 지리번더도 없고 돌만 살짝 있지. 되게 안정적이에요. 확실히 사륜 넣으니까 이제 가속감이라든지 뭐 이런 건 가속감이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이제 소음이 좀 증가하는 반면에 지금 타이어 소리가 고르게 나요. 더 고르게 나죠. 굉장히 고르게 납니다. 물론 동력 배분이 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서 코너에서 이제 후륜일 때 살짝 보정했던 것도 이제 별 필요가 없이 깔끔하게 코너를 잡아나갑니다. 안정감이 더 높아져. 그리고 아까 뭐 롤의 발생 때문에 이제 방향 전환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향 전환도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둔하지 않아요. 정확히 가운데서 나는데. 좋습니다. 앞뒤 좌우 스테레오가 소리가 잘 맞으면 가운데서 들리잖아요. 네. 딱 그 느낌이에요. 네. 그리고 지금 조작하실 때도 보면 스티어링을 조작하시는 데 있어서 확실히 부담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. 편안합니다. 뭔가 이렇게 접지를 놓칠 듯한 느낌이요. 이런 게 없어요. 항상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접지를 놓칠 때를 대비해서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좀 이렇게 근육이 약간 좀 준비태세를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지금 별로 동작들이 좀 있는데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약간 이제 여기 이제 중량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몸놀림이 없을 수는 없어요. 몸놀림이 좀 크긴 합니다.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한계고요. 물리적인 한계를 제외하고서 그 외에 거동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
비교를 해달라 해서 확실히 해결해드리면 뭐 얘도 좋고 쟤도 좋고 이런 건 없으니까 딱 이제 저희 기준을 말씀드리면 넥스턴 스포츠보다는 확실히 최소 한 등급이에요. 최소. 이 콜로라도의 국내 출시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이면 사셔도 될 것 같아요. 네. 돈 아깝다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별로 돈 아깝지는 않을 것 같은데. 차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. 네, 그리고 이 정도면은 일단 온로드에서 이렇게 스포츠 드라이빙, 라이딩 성능을 한번 보면 대충 오프로드에서도 비슷합니다. 네, 뭐 이렇게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, 밸런스가 좋고 오프로드에서도 뭐 이렇게 나쁜 성능을 내지는 않거든요. 그럼 뒷둥거리면서도 방향 잘 잡네. 차를 아주 무식하게만 밀어붙이지 않으면 엔진을 확 빼버리고 바보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네. 네, 전반적으로 쉐보레의 그 SUV 중에서 좀 인상적인 모델이네요. 네. 예, 그리고 트래버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. 나쁘지 않았어요. 네, 트래버스도 좋았는데 걔보다도 뭐, 반등급은 위인 거예요. 네, 뭐 괜찮은데, 좋은데,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얘는 좋은데, 괜찮은데, 예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짐칸이 비어 있는데. 그러니까. 이 짐 싣고 한번 다녀보고 싶으세요. 짐을 저희가 안 실어봤는데, 그러니까 저희가 이론적으로 이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, 짐을 실으면 뒤에 하중이 더 생기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언덕에서 악셀을 밟을 때 뒤가 날아가는 현상이 조금 더 줄어들어요. 접지력이. 후륜구동이라고 해도. 후륜구동이라고 해도 뒤가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때, 물론 무거우니까 가속은 떨어지겠죠. 그렇죠. 그건 당연한 거고요. 근데 보통 이렇게 짐을 고려해서 세팅을 해놓으면 짐 싣는 차에 짐을 빼버리면 이런 동작이 차가 쉽지 보통은 날아다니거든요. 네, 뒤가 네. 흔들리거든요. 더군다나 코인 스프링으로 구현해놓은 거 아니라 판 스프링으로, 리프 스프링으로 구현을 해놓으면 그러니까. 이게 접지를 끈끈하게 못 잡아요. 근데 그 접지를 잡는단 말이에요. 네, 우리나라에서 그 마케팅 빼고는 다 잘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신경을 썼으면 네. 잘했겠죠. 한마디로 GM이 신경을 안 우리나라를 쓰는 거예요. 호구로 보는 거죠, 호구로. 이름들이. 네? 그러니까 사이즈가 안 된다. 너희들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다. 뭐 의지가 없다, 겨를보다는. 그러고 보니 갑자기 화가 나네. 콜로라도 좋다는 거 다시 취소해야 되겠는데. 좋긴 뭐가 좋아. 손님 대접도 못 받고 있는데. 여러분들 콜로라도 좋은데 손님 대접을 안 해주니까 사지 마세요. 제 값은 하는데 승질나니까 사지 마세요. 네. 절대 사지 마세요. 네, SUV 픽업 제대로 이해하는 브랜드가 만들어야 이런 어떤 완성도가 나오네요. 그리고 왜 콜로라도가 필요한가가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이제 이거보다 사이즈가 더 커지면 그때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런 거좀 잡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타오, 또 실버라도, F150 이런 차들이 있는데 그런 차들은 되게 물렁물렁 홀렁홀렁 정신없답니다. 얘보다 큰 너무 그래서 그다지 이렇게 달리는 용도가 아니라서 적합하지가 않은 반면에 얘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네요. 그러게요. 솔직히 제가 차 사이즈 못 느끼겠어요. 그러니까 어차피 약간 더 작은데 비슷한 성격이어야 봤자 얘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. 그러면 뭐 기왕이면 위로 가지. 하지만 성격을 달리 해놓으니까 이런 차들이 왜 나오는지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GM에서도 상품 계획을 허투루하는 건 아니에요. 주행 성능 좋은 픽업을 원하는 수요가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렇겠죠. 그리고 그런 수요들이 되게 젊은 수요들. 그러겠죠. 30대까지는 좀 기동성이 있고 빠릿빠릿하면서 안정감 있는 픽업. 그러니까 본질, 자동차 기본기가 잘 갖춰진 픽업을 원한단 말이죠. 가격도 좀 더 저렴하면서 그런 소비자들에게는 이 콜로라도가 필요해요.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되셔가지고 이 덩치 커야지 픽업이. 그리고 뭐 나는 그냥 미국에서 이제 그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꿈이 최신형 실버라도 한 대? 아니면 뭐 F150 한 대 갖는 거래요.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은퇴한 분들이 이제
BMW, 머세디스, 뭐 스포츠카라든지 네. 포르쉐 한 대 갖는 게 꿈이잖아요. 그렇죠. 그렇듯이 이제 미국 소비자는 또 그렇단 말이죠. 네, 그런데 예, 그런 어떤 그 풀사이즈 SUV는 사실 좀 버겁잖아요, 젊은 친구들에게. 그 리스로 아무리 산다 그래도. 그러니까 그러면서 젊은 층을 좀 잘 공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실용성도 있으면서 달리기 성능이 되는 미드 사이즈의 요 차가 있어야 되고, 요거는 실버라도랑 상품성이 겹치면 안 되겠다는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해놨네요. 겹치는 네. 것 같지 않죠?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, 콜로라도에. 그러면 오히려 실버라도보다는 콜로라도가 우리 사실은 실적에 더 맞는 것 맞고 같아요. 네. GM에서 잘 선택해서 초이스해서 출시한 건 맞아요. 그리고 뭐 상위 모델하고 하위 모델이 옵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 가격 네. 차이가 뭐 사륜구동 네. 붙이면 280인가 올라가고 네. 네. 뭐 하나 되면 200인가 올라가고 막 엄청 크게 차이 나는 건 네, 아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상위 모델을 사시는 이유가 이게 비상제동서부터 이제 적극적인 안전장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그다음에 그 헤드업 어시스트 경고,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위험 요소 오면은 이제 뭐 LED로 삐삐삐삐 해주는 그런 거 들어가 있고, 몇 가지가 이제 상위 모델에만 들어가 있는데 이건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. 그거는 좀 아쉽네요. 그다음에 중간쯤 뽑으시면 이제 4,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그랜저 옵션 얹어서 뽑는 그 정도 가격이네요. 그렇죠. 가격은 그렇죠. 그다음에 렉스턴카 그 상위 모델, 최상위 모델을 그냥 기본으로 뽑으면 3,700만 원대니까 SM6보다 낫다. 나도 지금 그 생각했어. 그냥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참고 있었어 지금. 아 진짜 SM6보다 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그게 나아요 이게. 이거 너무 GM에서 오버하는 거 아니야? 니들 그러면 안 되잖아. 말 안 하고 참고 있는데 지금. 아니 니네들이 승용차보다 나면 안 되지,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요. 상도의가 없어 어떻게? 상도덕을 지켜야지. GM 양심 없네. 멀펑션이라는 얘기를 괜히 듣는 게 아니야 당신들이. 일면 들어보면 좋은 오류기도 하죠. 그죠? 아 진짜 웃기네요. 정말 날렵해요. 이 5.4m가 넘는 픽업인데도 굉장히 날렵해요. 그리고 이제 존재감도 있어갖고 네. 아까 저기 마이게리지에서 네. 그 아래쪽에서 차를 꺼내올 때 네. 새시장 새로 만든 그 유리 있잖아요. 아 그때 볼 때 기분 좋으시죠? 비쳐 보이잖아요. 네. 야 참 내가 멋있는 차 내가 타고 괜찮은 차 타고 있는 것 같아. 거울 볼 때 왜? 네. 거울 보고 잡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마초 부심도 좀 자극하고. 원래 남성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만하면 됐지? 이러잖아요. 뭘더 말해 이만하면 됐지? 아이 말해놓고. 괜찮네 진짜. 좋아요. 네, 좋습니다. 네. 미국의 콜로라도로 한번 가보고 싶네요. 콜로라도 가보셨어요? 기억이 안 나요. 아 거기에 네, 그 저는 스키장 많다 그러던데. 주 어딘지 잘 기억은 모르겠고. 안 나신다는 거 보니까 가보시긴 하신 것 아마 같은데요? 지나는 갔을 거예요. 아 지나는 혹시 비행기 타고?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는 가봤다 그러면 어떻게 그랬더니 비행기 타고. 제가 한 150개국을 지나다니 봤거든요. 비행기 타고? 예. 예. 어우 대단하신데. 마르코 폴로신데. 시승을 하면서 우리가 연신 그 얼굴에 웃음이 나오고 그런 차들이 많지는 않아요. 텐션이 막 집 컨디션도 안 좋은데 막 올라가 있는 이유가. 얘도 SUV, 픽업 트럭이고 판스프이고 뭐고 뭐 다 떠나서 연방 지금 막 신난다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. 리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고맙다고 뭐 주시면 받을게요.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. 네, 잘 받아요 저희. 넙죽 받을게요.